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되어서 조금은 섭섭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흉한 사건을 접할 때가 간혹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의 흉기 난동 사건이 잊을만 하면은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신질환과 사주, 그리고 부르는 이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로 가는 호르몬의 문제, 그러니까 생리적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TV를 보면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망상이나 환각, 환청 같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고학력자 또는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전교에서 3등을 벗어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립고에 진학하면서 잘못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이유는 밤마다 선배 학생들에게 불려가서 여러 가지 구실로 심한 욕설과 구타를 상습적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밤이 오는 저녁이 무섭고 두렵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누적되면서 정신질환이 발병했고, 결국은 학업을 포기하고 세상과 격리된 채 언둔 생활을 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려운 경쟁을 뚫고 공기업에 입사한 30대 중반의 아들을 둔 어머니인데요. 아들이 입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서장이 시비를 걸고 회식 자리에서는 너 같은 X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의문이다. 또 자신의 부모까지 들먹이면서 인격 모독과 동료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몇 달 하던 중에 아들이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진료 의사가 조현병 증세가 보인다고 정신과 치료를 권하더라는 거죠. 이분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혹시 아들의 사주가 정신적인 질병에 취약한 사주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 의사의 말을 들으라고 종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분들의 그 사연을 들어보면 다들 비슷해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했다든가, 학교에서 집단 폭행이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든가, 타인에게 크게 상처를 입고 마음이 병든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악독하고 매정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타인에 대하여 온정을 베푸는 자비가 없으니까 상처받을 일이 아예 없거든요. 바꿔 말하면 심성이 여리고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취약하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의 사주를 보면요, 오행의 밸런스가 고르지 않고 한 가지 오행으로 편중되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뇌 기능, 즉 학업과 관련된 십신인 인성이 과다하거나, 자신의 재능과 관련된 식상이 많거나, 자신의 주변 관계를 나타내는 비겁이 과다하고 융통성과 사교성을 나타내는 재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주변의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에만 한 분야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에는 학자, 예술인, 개발자, 디자이너와 같은 직종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이나 혹은 단체 생활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요, 그 부정적인 사고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 생활 같은 내가 싫어도 감당해야 하는 연속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당사자는 정말 미칠 지경이 되겠죠.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심각한 조현병으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협한 사주의 오행을 가지신 분들은 그 성질이 내성적이고 융통성과 사교성이 부족해서 자신의 속내를 밖으로 잘 표출하지 못하고 속에 사주다 보니까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주를 가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생활 환경이 다르고 부르는 이름도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은 어찌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부르는 이름에서 어문오행, 즉 음의 오기가 융통성 있는 재성과 자신을 통제하는 관성을 가진 이름으로 편협한 사주를 가진 사람에게 불러주면 그 융통성이 부족한 사주의 성질이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부르는 이름은 그 사람을 위한 짧은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템포가 느린 음악을 들으면 행동이 느슨해지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밝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의 사주와 맞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두통이나 신경쇠약, 우울감을 호소하는 손님들도 종종 봐왔습니다.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통계상으로 전 세계의 인구 100명 중 1명 정도가 앓고 있는 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만약 스트레스에 약한 사주를 타고나신 분들은 사주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융통성 있는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부르는 이름의 환경을 과감하게 바꾸어주는, 즉 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음악 치료와 약물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분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요. 적응하면 돼. 또는 그것도 못 버티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은요, 정세만 악화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박이었습니다.